예를 들어서 나이트가 잡고, 그러면 룩으로, 네, 룩을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 되게 킹이 많이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체크, 그러면 뭐 어디론가 피하겠죠? 그럼 퀸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체크 체크,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체크 체크, 이런 식으로 체크 하다 보면은 체크메이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명신의 체스 이야기 김도윤입니다. 저번 두 번째 강의에서 체스 초보를 위한 첫 오프닝 레파토리 비숍 오프닝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비숍 오프닝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여러가지 강한 전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세 번째 강의에서는 상대가 이런 식으로 이 폰을 잡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저번 두 번째 강의에서 이때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죠. 만약에 상대가 이거를 잡으면 저번에 강의한 대로 나이트 C3를 하면 되는데, 부연 설명을 하나 할 게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잡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이어가지만요, 만약에 상대가 잡지 않고 이렇게 할 경우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걸 잡지 말고 캐슬링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공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포크를 걸면서 빠질 때 잡으면 점수는 같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흑이 중앙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키면은 이제는 이거 잡아도 이거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잡지 않고 캐슬링을 하면요 흑이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결국은 순서만 다르지 원래 우리가 저번 두 번째 강의에서 했던 이 포지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상대가 이런 형태로 한다면 저번에 배운 대로 나이트 G5로 들어가면 이 포크를 막지 못한다. 만약에 상대가 이걸 알고 F6를 한다면 나이트가 H4로 가서 퀸이 H5로 들어가는 체크를 노려본다. 이게 저번 강의의 핵심이었죠. 자, 그럼 쭉 돌아가 볼게요. 이번에는 나이트가 이렇게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이 강에서는 잡는 걸 배웠습니다. 만약 이때 상대가 이런 식으로 아예 안 잡고 전개만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투나이트 디펜스 포지션이 됩니다. 이 투나이트 디펜스는 어떤 거냐면 원래 순서대로 보면 E4, E5, 나이트, 그 다음에 비숍, 이렇게 나이트 두 개가 나와서 투나이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원래 나이트가 나오는 게 먼저지만 실제로는 비숍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나이트가 찔렀을 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순서만 다르지 아예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투나이트 디펜스의 메인 라인을 들어갈 겁니다. 메인 라인은 어떤 거냐면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가서 비숍과 나이트로 포크를 노리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가 예를 들어서 다른 수를 두면 이렇게 잡게 되면 퀸과 룩을 동시에 공격하는 포크가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엄청난 기물 이득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D5입니다. 이걸 길을 막는 건데, 여기서 D5를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폰으로 잡아요. 그러면 여기서 흑에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대응이 뭐냐, 퀸도 있고 나이트가 공격하고 있고 상대는 이걸 하나로 지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잡을 수 있겠지? 라고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는 순간 백에게 엄청난 공격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게 프라이드 리버 어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서는 상대가 이렇게 뒀다? 그러면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이걸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나이트를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는 이 나이트 희생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퀸하고 룩이 동시에 위험한데 이걸 어떻게 거절해요? 그쵸? 잡아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이렇게 잡을 때 자연스럽게 핀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퀸이 F3로 와서 킹과 나이트를 동시에 공격해줍니다. 그러면 상대는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가면 비숍을 다시 회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체크메이트 위협도 있기 때문에 상대는 반드시 체크메이트를 이런 형태로 막아줘야 하는데, 그냥 쭉 무난하게 전개하다 보면은 백이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 됩니다. 일단은 백이 기물도 폰 하나 앞서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도전적인 거는 이제 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나이트를 억지로 지키는 겁니다. 이때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시는 게, 여기서 카운팅을 제대로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잡는 거는, 자, 퀸이 잡으면 킹이 잡죠. 이렇게 되면은 기물이 다 교환돼요.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백은 나이트를 희생한 대신에 굉장히 상대 킹이 노출되는 공격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상황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공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물이 최대한 많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환을 할 때 언제 교환을 해야 돼요? 내가 확실한 이득이 될 것 같을 때만 교환해야 돼요. 지금은 이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교환을 하지 않고 계속 추가로 압박한다. 전개를 최대한 빨리 한다. 이거를 모티브로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계속 공격하면 돼요. 여기가 핀이죠. 그러면 나이트로 한 번 더 공격.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기 지킬 방법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나 이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추가로 지켜야 되고, 만약에 나이트가 B4로 오면요, 제 추천은 그냥 캐슬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어차피 잡지 못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방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잡는 게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트가 잡고, 그러면 룩으로, 룩을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 되게 킹이 많이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체크, 그러면 뭐 어디론가 피하겠죠? 그럼 퀸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체크 체크,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체크 체크, 이런 식으로 체크 하다 보면은 체크메이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 갈 곳이 없습니다. 자, 돌아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캐슬링 하게 되면 사실 이제 꽤 안전하다. 그 다음에는 D4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이걸 지키는 안전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D4 하면서 실제 메인 라인 대국과 비슷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이트가 E7으로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흑에게는 안전한 방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때도 사실은 컨셉은 똑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상대가 이걸 만약에 잡는다 하면은 나이트가 위험하죠. 이 나이트로 이걸 잡으신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잡고, 그럼 나이트가 잡겠죠. 퀸으로 잡으면 비숍한테 잡히니까 나이트가 잡을 겁니다. 그럼 이때 중요한 사이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퀸 E4를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 퀸 길이 막히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요. 이쪽으로 빠져도 여기 나이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점수는 똑같은데 상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 킹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요. 이 폰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백은 굉장히 안전하게 캐슬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 된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잡으면 나이트가 나이트를 잡고 나이트가 잡을 때 퀸 체크 사이에 넣는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때 안전한 거는 그냥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흑이 다루기도 초보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초보자가 이렇게 방어를 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나머지 마이너 피스 하나를 전개해주면 되는데, 가장 공격적인 자리인 이렇게 핀 거는 자리에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플레이를 할 거냐면 여기를 잡으면서 그 다음에 퀸 사이드 캐슬링을 하면서 적절할 때 여기를 잡아줄 수 있는 타이밍을 재시면 됩니다. 보통은 룩까지 여기 오면 여기 잡을 타이밍이 이제는 나오게 돼요. 여기를 보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비숍을 공격한다. 그러면 기억하실 거는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아주세요. 나이트를 잡아주게 되면 그럼 비숍이 잡겠죠. 비숍이 이렇게 잡게 되면 여기서는 중앙을 오픈한다. 여러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계획은 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중앙을 잡아요. 그 다음에 퀸 사이드 캐슬링을 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대가 좀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퀸이 이쪽으로 피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가 두기가 되게 곤란해집니다. 만약에 이게 비숍을 전개하고 싶으면 여기가 잡혀요. 보이죠? 퀸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잡으면 돼요. 잡으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킹 입장에서 불편하다는 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마 곧 메이트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이 퀸 사이드 캐슬링이 전개가 다 된 다음에 공격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기다린다, 공격하면서. 그러면 한번 빠져주고요. 그 다음 퀸 사이드 캐슬링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 된다. 이 프라이드 리브 어택이 체스 초보를 위한 레파토리 강의 중에 가장 복잡하고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오픈된 킹, 열린 킹을 어떤 형태로
공격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루기가 그만큼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적용을 하시게 되면 많은 실수들을 하면서 때로는 패배도 겪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플레이는, 공격은 나아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체스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걸 자신의 무기로 온전히 만든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 하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라이드 리버 어택 적극적으로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의 무기로, 레파토리로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